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 길에서 마주쳤죠. 윤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큰 관심사는 포고령에 대한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이었습니다. 기존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쓴 것은 맞는데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법전까지 찾아봤다.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대통령이 그리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다. 입장을 살짝 바꿨는데요.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계엄령은 윤 대통령의 신임 아래 내가 한 것이다. 어떻게 들으셨는지? 근데 먼저 이 시청자들이 그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 점을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던데 뭔가 하면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이후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이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. 거기가. 예. 그 전에 두 사람이 소통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. 쉽게 말해서 가령 두 사람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논의를 한다거나 혹은 묵시적으로라도 교감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.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. 아니 김용현은 곧장 구속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 비상겸이 있었고 그 다음 날 맞이했고. 네, 그래서 면직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본 사이에 적이 기간이 없어요. 있어서. 본 적이 그 이후로 전혀 없습니다.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세 대목이에요. 하나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차은경 판사 입장에서 던진 질문이 하나입니다. 그리고 그 질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똑같이 던졌어요. 비상입법기구가 뭐냐? 여기에 대해서 쪽지를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에게 줬는데 그게 누구에게 뭘 어떤 방법으로 준 것이냐? 예. 거기에 대해서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산을 좀 준비를 해라 하는 그런 취지의 쪽지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비상입법기구가 마치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가 아니냐. 그렇다면 국헌문란의 폭동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걸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차모 판사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랬죠. 헌법재판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.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아까 말씀하신 포고령 문제. 포고령은 그동안에 두 사람 진술이 좀 다른 것 같다.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.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포고령은 나 잘 모른다. 그 준비는 김용현이가 했고 그리고 내가 그걸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. 이 얘기고 김용현은 무슨 소리냐. 대통령께서 다 확인을 다 하셨다. 이런 법정까지 찾아봤다. 그리고 포고령 문제. 이 포고령의 내용이 이제 핵심이 뭔가 하면 정치와 정당 활동 금지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게 왜 들어있느냐. 이제 그걸 야당 민주당이 그걸 들고 나와서 이렇다면 이거는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이다. 이 주장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포고령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세 번째 문제는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하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했다 이거예요. 그렇죠. 이 부분이 폭동이랑 관련된 부분. 그 문을 끌어내고라도 이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. 그 얘기를 처음에는 특수전 사령관에게 얘기를 했고 또 한 번은 나중에 뭐 다른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. 그리고 이런 쪽에서 똑같은 진술이 비슷한 진술이 흘러나온 거예요. 그런데 그 진술은 과연 오염된 진술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. 왜 그런가 하면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 전에 한쪽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 그리고 또 한쪽에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앉고 김병주 유튜브 아마 장면일 거예요. 맞아요. 그런데 거기서 지금까지는 안 밝혀진 사실이 어제 다 드러났습니다. 뭔가 하면 그 장면을 다시 트니까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의원들을 끌어내라가 아니고 본인이 처음에 한 말은 요원들을 끌어내라. 요원을 끌어내라. 인원, 처음에는 인원을 끌어내라.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. 인원이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 그는 요원을 끌어내라 했는데 그러니까 박선원이 국회의원을 말입니까? 이렇게 물은 거예요.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그럼 김병주가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말인가? 이렇게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요원을 끌어내라 하는 말은요. 그건 김용현의 말과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. 김용현이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. 김용현이가 그 특수전 사령관에게 지금 그 얽히고 설키고 위험하니까 우리 요원들 이제 다 끌어내라.
그 주로 그 707 그 특임단장? 특임 대원들은 예. 주로 호칭을 요원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. 아, 그쪽에는 그래서 요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. 네. 그리고 쪽지는 그 이미 어제 재판하기 한 이틀 전부터 그 김용현의 그 검찰 진술이 다 흘러나왔어요. 어떤 예. 말인가 하면, 내가 최상목에게 내가 써서 줬다. 이게 비상 입법 기구에 관한 그는 사실은 국회 입법을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라 예. 이 비상 경제에 대한 이제 긴급재정 명령 뭐 이런 긴급재정 명령 같은 걸 다룰 기구인데 예. 거기에 수일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걸 좀 준비를 해달라. 이래서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주려고 했는데 기재부 장관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오면 전해라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다. 예. 이 얘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에 포고링 문제는 그렇습니다. 포고링 문제는 내가 만들었는데 심지어 그 이제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라, 처단한다 하는 그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윤 대통령이 이거 뭐냐고 웃기까지 했다. 이게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느냐 이래서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걸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. 예.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. 대충 봤다. 대충 봤다는 얘기고 그건 윤 대통령의 진술과 거의 거리가 맞아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어제의 진술만으로는요. 네.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진에 여기까지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사진에 그 뭐 검찰에서 그 관련자들 조사한 내용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. 그래서 이것을 내란죄로 하는 것을 민주당이 내란죄는 빼주세요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냐.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.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말을 맞출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사진에 윤 대통령이 한 말과 김용현이 한 말이 거의 일치를 한단 말이에요. 헌재에 나와서 해봤더니 일치하더라. 말을 두 사람이 가령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앞으로 이런 것이 논란이 되면 야,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출 기회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.